일단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 나왔어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피아제 인지 발달 4단계의 이제 단계 구분 있죠. 그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1급 시험에서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매년 나오는데 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문제가 나와요. 항상 여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피아제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문제가 나와요. 꼭 해야 되겠죠. 아까 프로이드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거를 미리 알아놓으면 향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자, 거기 지금 전조잡기의 발달 특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4단계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도 4단계를 다 명시해 놨죠. 보세요. 자, 첫 번째가 감각운동기이고 0에서 2세입니다. 2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태어나서 24개월까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24개월. 그럼 이때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유아의 행동은 대부분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대부분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명칭이 감각운동기입니다. 그 다음 유아적인 언어를 쓰죠. 다 아는 사실이죠. 인간의 발달 단계 공부할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알고 계시는 그 상식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공부 끝난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똑같으니까 공부할 게 없죠. 근데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내가 알던 거랑은 다른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 다음 이런 게 있었어?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다만 제가 하라는 것만 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점수를 합격합니다. 자, 유아적 언어 사용하는 거 상식이고요. 상징적인 사고를 시작하는데 그 칸에 마지막 점을 보시면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운동기는 세부 6단계로 또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 세부 6단계의 순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20년 동안 2번 나왔으니까 제가 꼭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려드립니다. 알았죠? 이거는 중요한 거 다 하신 다음에 나는 진짜 더 고득점으로 할 거야. 만약에 나오면 맞출 거야. 그럴 때 하세요. 자, 근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죠? 상징적 표상기, 통찰기, 사고의 시작이죠. 그렇게 해서 상징적 사고 시작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 거의 매년 나오는 게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감각운동기에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는데 얘는 한 번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점진적으로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얘가 확립되느냐? 그게 바로 감각운동기 마지막 6번째 단계인 상징적 표상기 때 그때 완전히 획득이 되는데 그 획득되는 시기가 바로 24개월경입니다. 그렇죠? 그 대상 영속성이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대상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해요. 빠이빠이를 해요. 근데 슬프지가 않아. 왜? 엄마 아빠가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오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상 영속성이 확립됐구나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장난감 가고 놀다가 엄마가 몰래 감췄어요. 그럼 얘가 잠깐 찾는 것 같다가 안 찾아요. 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 그럼 대상 영속성이 덜 형성된 거죠?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상 영속성의 확립이 언제냐? 감각운동기.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 이게 마지막 6단계가 18개월경에서 24개월까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 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조잡기로 갑니다. 전조잡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이 전조잡기를 피아제는 2에서 7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거든요. 연결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2세에서 7세로 피아제 이 연령 구분을요.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 3에서 6세로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연령 구분, 지금이 연령 구분을 아마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론 수업할 때 계속 보면서 또 반복해드리고 또 반복해드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학습에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알고 보면 같은 말이라는 거. 자, 이해가 안 되셔도 지금 그냥 참으세요. 참으시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거는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때 언어 능력 발달 너무 중요하죠. 말 정말 많이 늘죠. 질문 많이 하죠. 다 압니다. 하지만 전조작기라는 건 아직은 조작을 하기 전 단계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은 논리보다는 지각에 더 의존하고 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보존 과제죠. 보존 과제. 구체적 조작기에 가면 둘째 줄에 보존, 개념, 획득이라고 돼 있죠. 요거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보존 과제가 주어져 있다. 즉, 그 과제를 풀어야 하는 단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존 과제에는 뭐 수의 보존 과제, 질량의 보존 과제, 액체의 보존 과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조작기 때는 상징놀이가 있네요. 전조작기의 특징 중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신적 표상으로 대상을 만들어서 놀아요. 우리 빗자루인데 빗자루를 총이라고 생각하고 빠바방 이러고 놀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상징놀이인데 언제? 전조작기. 전조작기.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4단계가 있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 이 발달 단계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2단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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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어느 단계를 말하는 거야? 이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자, 1급 시험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외우기 싫어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 제가 암기에 도움 많이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상징놀이 하면 전조작기 떠오르고 그 다음 애니미즘, 모랄론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다고 느껴요. 이때 애들이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전조작기 특징이고 그 다음 자아중심성이란 말이 있죠. 뭐 자기중심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아중심성은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의 관점, 생각 등이 자신과 같다. 나와 같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자아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죠.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잖아.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를 합니다. 직관적 사고는 두드러진 어떤 한두 가지의 특성만으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고가 폭넓지 못하고 다차원적이지 못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직관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에서 우리가 획득하는 그러한 뭐 분류화, 유목화 또는 서열화 이런 걸 못해요. 그 이유가 직관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전조작기. 그게 시험이고. 그 다음 꿈의 실제론. 얘네들은 꿈꾸면 이 아이들은 진짜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그 다음 타율적 도덕성이죠. 주로 이제 뭐 부모나 또는 뭐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등이 주로 어른이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로 이렇게 따르죠. 타율적 도덕성. 자, 지금 제가 전조작기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상식과 일치하면 공부 끝. 근데 이건 나 처음 봐. 그리고 나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수업을 또 듣거나 자료를 또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구체적 조작기. 이때는 이제 조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죠. 구체적으로 한다는 말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만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한정해서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가 먼저고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도 상상할 수 있고 추상적인 사고할 수 있고 뭐 가설, 연역적인 추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합적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가 엄청나게 발달하면 그게 마지막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 자, 그럼 형식 조작기는 벌써 끝나버렸네요. 자,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두 번째, 보존 개념을 획득했어요. 아까 전조작기 때는 보존 과제가 주어졌고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었어. 그렇게 해서 획득한 보존 개념이 뭐니? 그랬을 때 동보가,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 이 세 가지가 보존 개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양의 컵, 물이 있습니다. 사이즈 똑같은 컵이고 똑같은 양의 물을 따랐어요. 걔를 하나는 긴 컵에 따랐고 하나는 넓은 컵에 따랐어요. 따랐어? 얘네들이 양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렇죠? 동일성. 그 다음 긴 것은 넓은 것으로, 넓은 것은 긴 것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보상이 될 수 있죠. 보상성. 그 다음 다시 원래의 컵에다가 따르면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뒤집죠? 예, 가역성. 가역성을 뭐 역조작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이 다 뭐다? 보존 개념이다. 지금 무슨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 조작기. 그래서 출제 포인트 중심을 놓치시면 안 돼. 수업 들으면서. 자, 그다음. 자, 아까 전조작기 때는 직관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분류화나 유목화 또는 서열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났죠? 어느 정도 탈중심화도 됐고요.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목화, 분류화가 가능하죠. 뭐 동물과 식물은 생물의 하위 개념이다. 이런 거. 동물에는 뭐 포유류도 있고, 뭐 파충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뭐 어류도 있고 그런 거. 그다음 뭐 서열도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순서대로 배치할 수도 있고. 뭐 큰 이모는 엄마보다 언니. 뭐 작은 이모는 엄마보다 동생,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탈중심화 했고요. 그 다음 도덕성도 발달했겠죠. 이제는 뭔가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고 또 뭔가 어떨 때에는 엄마 아빠랑 의논해서 바꿔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율적 도덕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제가 왜 하나하나 설명했을까요? 시험에 매년 여러 문제가 나올 만큼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답 찾을 수 있겠죠? 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찾습니다. 일단 아까 상징놀이 생각나시죠? 또는 상상놀이.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건 보존 개념을 획득해야 되죠.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죠. 근데 아직 못하죠. 못하니까 비가역적 사고를 한다가 맞고, 애니미즘, 모랄론. 그 다음 직관적 사고 생각나시죠? 그러면은 이제 다중 유목화, 보통 유목화 내지는 분류화라는 표현 쓰는데 요 20회 시험에서는 다중이란 말을 넣는데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3번의 답이 5번이 되는데 제가 이론적인 내용 먼저 설명하고 문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 수업을 반복해서 듣거나 또 중간중간에 이 자료를 읽으면서 해주신다면 너무나 좋은 선행 학습이 될 겁니다.